오늘은 사진 촬영의 기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두 눈은 이미 전문가입니다. 이 수없이 많은 영상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이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사진 촬영의 기본 지식, 요 내용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보충을 하고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좋은 이미지를 제작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나 동영상의 포맷입니다. 지금 여기 이 화면에 16:9, 4:3 두 가지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4:3 화면 비율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시대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6대 돼 있는 거는 이제 모니터가 LCD 모니터 또는 LED 모니터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판매되는 제품들이 대부분 16:9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16:9 비율로 촬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16:9 비율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셔야지 유튜브 화면을 볼 때 잘리는 부분이 없이 이 포맷에 딱 맞게 재생이 됩니다. 자, 16:9 비율을 또 두 가지가 있죠. 세로 사진이 있고 가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가로 사진으로 촬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집에서 보는 텔레비전 세로로 세워놓고 보시는 분들 없죠?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재생하는 미디어라든가 스크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로 포맷이고 가로 포맷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포맷과 가로 포맷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로 포맷은 안정적입니다. 풍경 사진이라든가 안정된 분위기를 요구하는 이미지들은 가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로는 약간 불안하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이미지에 운동성을 부여하고 싶을 때 세로 사진을 사용하게 되죠. 인물 사진은 아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능은 사람들 몇 명 앞에 세워놓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은 사람 얼굴들을 인식해서 그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을 찍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아웃포커스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초점을 흐리게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꽃사진이죠. 꽃이 예뻐서 그걸 찍었는데 꽃도 선명한데 그 뒤에 있는 배경이 같이 선명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효과의 사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웃포커스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고 사람 얼굴을 중심으로 찍을 때도 이 아웃포커스 기능을 사용을 하면 뒤에 배경이 부드럽게 흐려져서 인물이 돋보이는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뷰티 모드에다 넣고 촬영을 하면 피부가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자, 한 장면을 다양하게 촬영한다. 지나가다 꽃을 봤는데 꽃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은 그 꽃을 찍죠. 꽃을 찍고 찍은 사진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쁘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걸 조금 더 예쁘게 꾸미려고 보면은 마음에 안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와서 또 촬영을 하려고 보면 그때 지나가면서 봤던 그 느낌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 드는 피사체가 나타나서 그거를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컷만 찍지 마시고 여러 장면을 다양하게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서도 찍고 조금 떨어져서도 찍고 조금 더 떨어져서도 찍고 많이 떨어져서도 찍고 뒤로 물러나서 찍고 저만큼 가서 찍고 다양하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 찍었을 때 뭔가 놓쳤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 장 찍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요. 여기 피사체 뒤를 가로지르는 선을 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요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사체 뒤에 가로지르는 선이 촬영할 때는 대부분 잘 안 보입니다. 나중에 촬영해 놓고 이 사진을 편집을 해야지
좀 예쁘게 꾸며야지 이럴 때 발견한 경우가 많아요. 머리에 뿔이 났죠. 흰색 뿔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촬영할 때는 안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던 사진을 만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내가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 주변을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특히 머리 부분, 인물의 머리 부분에 가로지르는 선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이걸 피해서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훈련을 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인물 촬영 시에 알아야 될 내용인데요. 자, 인물 촬영할 때는 눈이 이 인물 촬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은 캐치라이트라고 하는 이 눈동자 안에 하얀 빛을 말하는 거죠. 캐치라이트가 없으면 인물이 죽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캐치라이트는 인물의 생동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시선인데요. 지금 요 이미지의 안에 여성은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답답하거나 어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요 사진 같은 경우 또 여성이 이 꽃을 놓고 앉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텅 비어 있죠. 왜 비어 있을까요? 일부러 비워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없으면은 만약 사진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여성분이 쳐다보고 있는 요 시선, 이 시선에 빈 공간을 주면 사진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피사체를 가로지르는 선, 시선이 가는 방향으로 여유 공간을 두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동영상 촬영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 화면을 이렇게 잡았다.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어딘가를 쳐다보면은 시선이 가는 곳은 기본적으로 여유 공간을 둡니다. 사진 찍으실 때 인물이 좌우 양쪽에 치우쳐서 배치될 때는 시선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화면을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볼 때 멋진 장면이 사진으로도 멋지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가서 촬영을 하고 나중에 사진을 보면은 사람이 개미만하게 나오고 그때 느꼈던 이 멋진 풍경이 사진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카메라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멋지다고 카메라도 멋지게 생각을 해서 이거 멋지게 찍혀야지 하고 찍어주는 경우가 없죠. 카메라는 보는 방법이 다르고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는 눈이 아니라 뭔가 잿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멋지고 환상적인 이미지지만 막상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은 여기보다는 밑에 차들이 더 눈에 많이 띄죠. 자, 이렇게 카메라하고 사람 눈하고는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멋지다고 생각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양하게 촬영을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콘트라스트와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콘트라스트는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를 콘트라스트라고 합니다. 그라데이션은 콘트라스트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사이에 중간 부분이 얼마나 많으냐, 요거를 그라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라데이션이 풍부하다 그러면은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사이에 그 중간에 해당하는 밝기의 색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요. 콘트라스트가 강한 사진은 그라데이션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요거를 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고양이 사진 볼까요? 자, 이 고양이는 흰색과 검정색, 밝은 부분과 아주 어두운 부분이 있고 중간 정도의 밝은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콘트라스트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는 이미지를 강렬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인한 남자 이미지를 표현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의도적으로 콘트라스트가 강하게끔 이미지를 편집을 하거나 조명을 사용을 하거나 해서 만들어내게 되죠. 이 사진 볼까요? 자, 이 사진은
아까와 반대로, 이 고양이 사진과는 반대로 콘트라스트가 약한 사진입니다. 아주 밝은 부분들도 없고, 이 머리는 어둡습니다만 이걸 제외하면은 아주 어두운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콘트라스트가 약하게끔 사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약하고 요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어떤 콘트라스트가 좋냐? 일반적으로 콘트라스트는 뭐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콘트라스트는 적당한 게 좋습니다. 자, 요 사진 보겠습니다. 멋진 수염을 가진 아저씨인데요. 얼굴 톤을 보면 중간 밝기 이렇게 약간 밝죠. 그리고 어두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사진 찍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자, 이렇게 콘트라스트를 평가를 할 때는 자연스러운 콘트라스트가 보는 사람들이 편한 느낌을 가집니다. 자, 이번엔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풍경 사진부터 볼까요? 자, 이 사진은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까지, 자, 중간에 이 나무들을 보시면은 약간 뿌옇고 조금 진해지고 조금 더 진해지고, 자, 앞부분은 아주 까맣죠. 자, 이렇게 같은 나무지만은 밝기가 다르죠. 자, 요걸 가지고 뭘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은 원근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에서는 이렇게 원근감을 표현을 하거나 이럴 때 그라데이션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진도 얼굴을 보시면은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여자분들은 곡선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볼 때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부드럽게 바뀝니다. 즉 그라데이션이 풍부합니다.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풍부한 사진들은 보기에도 편안하고 그렇지 않은 사진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콘트라스트와 그라데이션은 이미지를 다루는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영향을 많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질문도 해주시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서 충분한 사전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